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형식 마지막 부분 좀 해석을 해야 돼 가지고요. 네, 오늘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거는요. 일단 16번, 17번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이 형식 그 프랙티스 문장 있잖아요. 그거 정리해 드릴 테니까 강의 보시면서. 근데 딱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듣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먼저 해석을 하신 다음에 구조문서 미리 하신 다음에 단어 미리 찾으신 다음에 다 먼저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강의 듣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강의만 들으면 배워가는 게 1도 없어요. 여러분 해석 절대 못해요. 이해됐습니까? 꼭 유념하시고 해석 먼저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문장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 동사가 하나 보이고 동사가 이제 2개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사가 2개 있을 때는 보통 진짜 동사가 누구냐 찾아줘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reason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걸 배웠냐면은 저희가 한 14번인가 15번 그쪽에서 that과 what을 구분하는 걸 배웠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at과 what을 구분해야 되는데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앞에 선행사는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얘기하는 거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that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that과 what이 있는데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가 완전합니다. 자, 이거 뭐라고 했죠? 제가 이거 1번이었는데 that이라고 했죠. that이라고 했고 that이 무슨 that이냐면 2가지가 있었는데 동격 that 또는 관계 부사 that이 있어요. 이렇게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개를 구분해 주는 건 뭐냐면 관계 부사는 선행사가 뭐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런 게 있다고 했거든요. 필기 멈춰놓고 하시고 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유 보시면 여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 선행사로 보고 뒤에가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that은 뭐죠? 관계부사 that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계부사 that이 뒤에 문장을 이끕니까? 단어를 이끕니까? 문장을 이끌죠. 그렇죠? 관계부사 that이 문장을 이끌기 때문에 관계부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계부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해석을 해보면 아기들이 얼굴을 좋아할지도 모르는 한 가지 이유, 얼굴을 좋아할지도 모르는 한 가지 이유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사절은 보통 형용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용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용사절은 명사를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명사부터 여기까지 묶었을 때 뭐가 되죠?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명사구인지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얼굴을 좋아할지도 모르는 이유. 끝이 어때요? 이유. 끝이 어때요? 이유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딱 떨어지는 품사 뭐예요? 명사죠. 그렇죠? 명사니까 단어 2개 이상이니까 명사구가 되는 것이고 이 명사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죠. 주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주어, 동사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아기들이 얼굴을 좋아할지도 모르는 한 가지 이유는 이다. 뭐뭐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ecause랑 because of를 골라야 되는데 뒤에 보세요. 뒤에 명사 나왔죠. 지금 이 called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걸 동사로 볼 수도 있거든요. 동사로 보면 이제 접속사인 because를 써줘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명사로 보고 이걸 분사로 봐서 꾸며준다라고 말할 거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because of 전치사를 써줘야 됩니다. 명사 나와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주어 동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 분사에 수식받는 명사로 볼 것인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알려드리면 이 call 자체라는 단어는요. call 단어 뒤에 이 명사를 2개 취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call이란 단어는요. 목적어, 목적보호라고 해가지고 5형식 단어거든요. 5형식 동사예요. 그래가지고 해석이요. 명사를 명사 to로 부르다, 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에 called 뒤에 단어가 1개 있나요? 2개 있나요? 적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뭐 마음이 급하죠? 적으세요. 일단. 천천히 하죠. 뭐. 네. 또 제가 또 빨리빨리 후딱후딱 가면 여러분들 필기할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강의 시간은 50분인데 여러분들 이걸 강의를 이제 들어야 되는 시간은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됐나요? 됐어요? 다음. 자, 이렇게 원래 call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가 2개 나오거든요. 이 뒤에 하나만 나왔어요. 그럼 상황을 봐야 돼. 지금 이 상태로 쓴 게 맞는지. 지금 이건 능동태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수동을 바꿔볼게요.
수동 바꾸면요. 앞에 이 처음에 나온 명사가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 be cold가 돼요. 그 다음 명사 두 번째 게 바로 내려오죠.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명사가 하나밖에 안 나오죠. 능동일 때는 두 개 나오는데 수동일 때는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럼 이거 수동이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수동 만약에 얘가 주어고 동사면은 동사의 수동태는 BPP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쓰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과거 분사란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자, 주어 동사인 줄 알고 cold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cold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명사 두 개를 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명사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구조는 아니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걸 수동태로 바꿔준 거죠. 바꿔줬는데 수동태 바꿔주니까 명사가 하나 남네. 근데 여기선요. 동사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BPP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동사가 여기 쓰이려면은 BPP가 나와야 하는데 BPP가 쓰였냐는 거죠.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안 쓰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수동의 의미를 가지면서 BPP가 아닌 그런 형태는 어떤 게 있을까 했더니 과거 분사 형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분사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형용사랑 부사가 있다고. 그렇죠? 형용사일 때 뭐뭐 되는 이 수동의 해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거만 모르시는 분들은요. 준동사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정리해 준 거 있잖아요. 과거 분사일 때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일 때 뭐뭐 되는 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되는 불려지는 진화라고 불려지는 여기다 라고라고 적어드릴게요. 진화라고 불려지는 어떤 것으로 딱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형용사 구라고 한다는 거는 형용사의 수식받은 명사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를 묶잖아요. 그럼 이게 명사 구가 돼요. 네. 형용사 구의 수식받은 명사 해석해보면요. 진화라고 불리는 어떤 것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주어 동사 개념이 아니에요. 딱 떨어지는 이 분사의 수식받은 명사, 곧 합해서 명사 구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명사 구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에 접속사가 나와야 됩니까? 전치사가 나와야 됩니까? 전치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고 이 아래는 제가 필기 해놨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y 있는데요? 여러분 이 대시어 y로 바뀔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관계 부사제에도 주어 동사 합치잖아요. 그럼 이게 관계 부사절이다 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관계 부사절이니까 품사가 뭐예요? 그렇죠. reason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요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꾸며준다. 얘는 뭐예요? 명사구죠. 묶으면 뭐예요? 명사구가 되는 거죠. 요거 개념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cause는 because of은 제가 여기서 설명은 했지만 따로 정리 또 해드릴게요. 자, because는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라고 해석합니다. 됐죠? 자, because of는요 뒤에 명사가 나와요. 해석은요 명사 때문에. 단순하죠, 그렇죠? 해석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because를 써야 되는지, because of를 써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표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17번 해석해주세요. 자, 2분 드릴게요. 수업이니까 이게 숙제를 해오실 수가 없구나. 제가 숙제를 안 드리니까. 2분 드릴게요, 2분. 문제 푸세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요거 i가요, 예, 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어떤 단어인가 찾아보지 마시고 요거 그냥 즉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라틴어기 때문에 영어 찾을 의미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절이 있죠. 여기도 대절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있어요. 요 가운데가 힘드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나오고 있나요? 마카 이따 하나 사올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마카 뭐 더 해서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가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강은 솔직히 제가 좀 속도가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걸 한 번 더 보신다던가 아니면 체크해서 질문을 따로 하신다던가 이렇게 약간 보완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지금 따로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품사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하고 묶여져가지고 따로 동떨어져 있으니까 부사구죠. 이런 관점으로부터 자, 그 다음에 이 it은요, 여러분들 안 배우셨겠지만 가주어입니다. 여기 진주어고요. 진주어를 제가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주어가 길어가지고 진짜 주어를 넘겨버리고 가주어를 썼다. 이 가주어가 가짜 주어란 소리예요. 실제 해석되지 않아요. 그냥 비어있으니까 넣어준 거예요. it을. 그래서 진짜 주어가 기니까 가짜 주어를 써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해석할 때는 진짜 주어를 가짜 주어에 넣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BPP죠? BPP. 뭐죠, 이거? 수동태죠. assume은 이 가정하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BPP니까 가정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절은 가정된다. 대절은 추정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대절이 뭔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위자라는 것이 추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뒤에 즉이 나왔어요. 즉은 언제 써주죠? 네, 부연 설명해 줄 때 써주죠. 합리적인 행위자라는 게 뭔 말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뭔 말이야? 뭐예요? 합리적 행위자가 뭔데? 합리적인 게 뭔데? 자기 합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합리적인 행위자에 대해서 솔직히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추가로 부연 설명해 준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절이 뒤에가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를 좀 해석해 볼 건데 어떻게 해서 근데 일단 대절이 두 개 나오게 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요 대시랑요 그냥 병렬로 봐주시면 편해요. 물론 문장은 여기서 끝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절로 솔직히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합리적 개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또 한번 설명해 주니까 솔직히 동격으로 봐야 되거든요. 동격. 네, 동격.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했어요. 네, 병렬이 아니라 동격이. 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네, 동격은 격이 같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합리적 개인이 뭐냐? 자, 그들이요. make migration decisions. 자, 이게 뭐냐면 이주 결정이에요. 자, make 이주 결정을 만든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make decision이 결정하다거든요. 그래서 결심하다, 결정하다. 이주 결정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주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자, based on 하면요.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하여, 뭐뭐에 기초하여라고 해석이 돼요. 그리고 뭐뭐에 기초한 결정, 뭐뭐에 기초하여 결정하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답은 알려드릴게요. 뭐뭐에 기초하여 결정하다니까 make에 걸려가지고 이거 부사가 됩니다. based on 자체가요. based on이 이끄는 이 구가 전체가 이제 부사 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에 기초해서 결정하냐? 그들의 어떤 평가에 기초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뭐에 대한 평가냐면은 비용에 대한 평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에 대해서 평가에 기초해가지고 이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주를 갈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주 갈 때 저기서 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가지 마가 되는 것이고 저기 되게 쌀 것 같아. 가 안 가?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아직 여기까지만 해석했고 그 다음에 저 as well as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중학교 때 혹시 나돌리 A, 버돌서 B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이거 해서 어떻게 하죠? 나돌리 A, 버돌서 B. 자,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죠. 맞아요? 이거를 제가 왜 적었냐면 지금 얘랑요 동의어예요. 같은 뜻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똑같냐? B를 앞으로 옮기시고 as well as A 하면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리가 바뀌잖아요. A, B였다가 B, A로 바뀌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해석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자, 가볼까요? 자, 이익뿐만 아니라 얘가 지금
요게 A 있잖아요. 이게 얘가 A잖아요. 얘가 B잖아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이익뿐만 아니라 비용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이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게 비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이익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주 결정을 할 때 이주는 어떻게 나오냐? 평가에 의해서 나오는데요. 평가를 어떤 걸 평가하냐 했더니 비용 평가도 하고 이익 평가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이익과 비용이냐면 남아있는 거. 주어진 지역에 남아있는 것에 대한 이익뿐만 아니라 이익뿐만 아니라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지금 비용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뭐에 대한 비용 이익이에요? 남아있는 것. 주어진 지역에 남아있는 것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평가해서 이주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겁나 길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versus 나왔는데 요게 또 뭐뭐에 대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네. 전치사 같지 않습니까? 뒤에 명사 나오고 뒤에 명사가 쭉 나와요. 여기. 보세요. living, 떠나는 것. 떠나는 것에 대한 이익과 비용에 대비하여 주어진 지역에 남아있는 것의 이익뿐만 아니라 비용에 대한 평가까지 기초해가지고 이주 결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평가를 할 때 남아있는 것만 비용 이익을 평가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제 잘못된 그림이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평가를 할 때 어떤 걸 평가하냐면요. 일단은 남아있는 것. 그리고 여기 리빙 마지막 떠나는 거죠. 그렇죠? 떠남이라고 할게요. 자, 남아있는 것도 비용과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주어진 지역에 남아있는 거에 대한 이익뿐만 아니라 비용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익도 있고 비용도 있고. 자, 마지막 볼까요? 여기도. 자, 떠나는 것에 이익과 비용도 있다고 했죠? 여기도 이익과 비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자, 평가를 지금 해야 돼. 이주할지 말지. 그러면은 남아있을 때만 어떤 이익과 비용을 평가할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에 대해서도 이익과 비용을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이주할 거야? 어떤 걸 생각해야 돼? 남아있을 때 이익과 비용. 떠날 때 이익과 비용을 다 평가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거를 기초해가지고 이주 결정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합리적인 행위자예요? 합리적인 행위자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행위자인 거죠. 왜? 이익과 비용을 다 계산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막 가는 게 아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된다, 추정된다. 개인들은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즉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주 결정을 한다. 뭐뭐에 기초하여 그들의 어떤 평가에 기초하여. 어떤 평가냐면 비용에 대한 평가예요. 이익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주어진 지역에 남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또 떠나는 거에 이익과 비용도 대비한다. 평가에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딱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딱 느끼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래는 여기 이것만 해가지고 전치사거든요. 왜냐면 뒤에 여기 명사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인데 한 번에 묶어도 됩니다. 왜냐면 뭐뭐의 기초, 뭐뭐뿐만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주어진 지역에 남아있는 것에 대한 이익뿐만 아니라 비용에 대한 평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빼도 될 것 같고요. 품사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전명구고요. 여기도 뭐뭐에 대비하여 이것도 전명구. 됐습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자, 제가 이 지문을 통해서 파악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할 건데요. 그래서 가주어 이과 대시 있었죠, 그쵸? 해석 어떻게 했죠? 네, 진주어 대절을 가주어 it에 넣어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 분석해 주시면 되고. 자, 진주어 대절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명사절로서 볼 수 있겠죠. 진주어니까 주어 자리엔 명사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절 it에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IE. 이게 이디스트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네, 요게 좀 라틴어인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즉이라고만 알면 됩니다. 죽이 아니라 즉.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대절을 부연 설명한 대절. 아까 대절 2개 있었잖아요.
이 대절과 대절이 동격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에 그냥 그 말을 좀 더 좀 자세하게, 세밀하게, 좀 세세하게 좀 더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격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뜻 뭐죠?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네,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아까 필기했었죠. 그렇죠? 또 필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형식 프랙티스. 자, 요거 문장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되나요? 가볼까요, 이제? 자, 볼게요. 자, 연구는 확인한다예요. 컨펌 확인한다입니다. 대절을 확인하는 건데요. 대절 여기까지죠, 그쵸? 자, 이템 무슨 대시죠? 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선행사 없어.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주어, 동사, be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기초 단계에서 본다면은 less는 부사로 빼고 likely가 보호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호로 빼잖아요. 뒤에 투부정사가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투부정사도 우리 형식을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형식을 취해요. 동사 역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로 열고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participate in의 목적어 자리가 뒤에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동사가 지금 두 개를 지금 바로 연달아 나오게끔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자, 해석해보면 덜 가능성이 있다잖아요. 그쵸? 이게 be likely to 우리 정리했잖아요. 뭐말 가능성이 있다. 참여하다는 뜻이죠.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인데 less가 있으니까 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한 번에 묶어서 동사 하나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전체를 하나의 동사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이거는 삼형식으로 빼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만 보면은 비동사 다음에 likely 있으니까 이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삼형식화 시킨 겁니다. 어떻게 해서? 길게 한 번에 묶어가지고 동사를 한 번에 잡아가지고.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연구는 확인했다. 뭘 확인했냐면 운동선수가 덜 가능성이 있다고,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뭐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에. 뭐보다? 이 어떤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들이 가능성 있는 것보다. 이해됐어요? 자, 잘 보세요. 일단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자, 운동선수가 있어요. 자, 마약하면 어떻게 돼요? 폭망이죠, 그쵸? 자, 받아들여지지 않은 행동을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고 해볼게요. 마약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더 안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약 더 안 한다라고 한 누구보다? 누구보다? 일반인보다. 운동선수가 아닌 운동선수 아닌 사람보다라고 해야 돼요. 왜? 저기 댄이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마약을 더 한다는 게 아니라 더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운동선수 아닌 사람보다. 반대로 말하면 운동선수 아닌 사람들이 마약을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뭐 이거는 뭐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문장이 나왔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볼 거 있나요? 또 하나 볼 게 있나요? 여기 댄이 나왔잖아요. 댄이 지금 접속사로 쓰인 거거든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 체크해 둘게. 댄 뒤에는요. 대시 아니라 댄 뒤에는 네,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뀔 수 있다. 이해됐어요? 댄 뒤에는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뀔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또 하나만 더. participate in을 제가 한 번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동사로 봤거든요. 그리고 뒤에 목적어를 했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는 동사는 타동사예요. 선생님, 이거 전치사 아닌가요? 여러분, 요거 한 번에 이제 묶는 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동사랑 전치사랑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타동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삼형식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이 목적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위의 어떤 대상이 되거든요. 주어는 행위의 주체가 되고 목적어는 행위의 대상이 돼요. 그럼 행위의 대상만 되면은 목적어로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자, 참여하는 대상이 이 행동 맞습니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끊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동사로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혹시 자동사로 뺀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안 될까요? 이 받아들여지는 행동에 참여한다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하면은 헷갈리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의 원칙을 정하자고요. 우리가 실력이 늘면 늘수록 긴 범위까지 묶어버릇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항상 전면구로 묶었지만 이렇게 동사랑 같이 나와가지고 하나의 대상을 취하고 있을 때는 더 길게 묶어서 아까 제가 한 번에 묶었잖아요. R부터 여기까지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길게 묶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눈을 훨씬 더 빨리 많은 거를 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이스팬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빨리 멀리까지 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하나만 더. 네, 여기 현재 완료. 네, 현재 완료 해석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두 가지 있다고 했죠. 했다와 해왔다. 뭐 해본 적 있다, 해본 적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요거만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짧으니까 빨리 해보세요. 준비 시작. 가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죠. In fact,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접속사가 왜 아니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면 접속사거든요. 근데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지 않고 이 윗문장과 아랫문장이 떨어져 있는데 그 간의 어떤 관계를 설명할 때 접속 부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접속사의 어떤 기능을 형성 못하니까 이건 부사 취급한다고 해가지고 내용상으로는 연결을 시켜주는데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품사는 부사를 갖는다라고 해가지고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however이나 뭐 so나 이렇게 약간 혼자 맨 처음에 동떨어져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됐죠? 자, 사실이란 뜻이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대시 또 나왔네요. 여기 왓도 있네요. 자, 우리 대과 구분하는 거 공부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대 앞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네, 선행사가 없어요. 뒤에 완전 불완전. 자, 주어 나오고, 자, 동사 나오고, 보어 나왔어요. 그래서 삶은 얻는 것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럼 여기 뒤에 완전이죠, 그쵸? 이 대는 뭐죠? 뭐예요? 네, 접속사 대시죠. 자, 그 다음에 왓절 볼게요. 자, 왓 뒤에, 왓 앞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선행사 없어요.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네, 원트 뒤에 대상이 없죠, 그쵸? 네, 불완전이에요. 자, 선행사 없고 뒤에 불완전하면은 이 왓 뭐예요? 네, 관계대명사죠. 자, 관계대명사 왓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관계대명사 왓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품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건데 한번 제가 볼게요, 한번. 이 대시라고 하는 게 접속사 대실 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명사절을 형성할 수 있어요. 이건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이제 앞쪽에서 명사절 4가지 우리 공부했잖아요. 대절, 왓절, 웨더리프절, 의문사절. 이거 외우신 분들은 편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온 모든 대절과 왓절이 다 명사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사절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명사절에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 건데 명사절이라고 한다는 거는 뒤에 주어 동사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이요.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대절과 왓절 다 똑같아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 왓절은요, 이렇게 왓 묶어가지고 명사들이니까 너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대절은요, 삶이라는 것이 너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냥 마지막은 것이에요. 왜냐면 명사라고 하는 건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을 딱 떨어지게 해석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 주어가 원하는 것, 삶이라는 것은 얻는 것,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해석 다시 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죠. 그렇죠? 믿지 않는다. 삶이라는 것이 얻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뭘 얻는 거? 너가 원하는 거를 얻는 거.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제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이 사람이요, 돈을 원해요. 너가 원하는 게 뭐야? 했더니 돈을 원한대요. 죽을 때까지 돈만 원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돈만 원해가지고 돈 100억을 모았네. 이 사람 인생은 뭐야? 돈이잖아요. 이해됐어요? 인생이 뭐야? 네가 원하는 거를 얻는 거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돈을 원하잖아요. 그럼 돈만 얻는 것에 대한 것이 너의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추구하면 돼, 안 돼? 돈만 추구하면 안 돼. 돈이 중요하긴 한데 돈도 추구하고 뭐 관계도 있고 뭐 행복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 곧 너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썼죠? 그렇죠? 믿지도 않는 거를? 믿는 걸 써야지.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좀 더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은 바로 저기예요. 자, 저기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 지금 왓절과 대절은 좀 우리가 분석을 해서 필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is랑 about이 나왔을 때 해석이 지금 깔끔하지 않다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제가 어떤 걸 썼냐면 비동사 플러스 beautiful. 자, 아름다운을 썼어요. 아름다운과 비동사 이다 되다 합치면은 아름답다가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비동사 다음에 about이 나왔어요. about은 명사가 나오면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다, 대해서, 이다, 대한 이게 해석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합쳤을 때 뭐뭐에 대한 것이다. 또는 뭐뭐에 대해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bout 뒤에 이게 지금 얻다가 나왔잖아요. 얻는 것이라는 동명사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얻는 것에 대한 것이다. 얻는 것에 대해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만 좀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It's about getting. 얻는 것에 대한 것이다. 뭐를? 이 get 자체도 지금 동명사잖아요. 그렇죠? 동명사 형식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 동명사는 준동사고 준동사의 특징 6가지 배웠잖아요. 주, 부, 수, 시, 구, 형. 주, 의미상의 주어를 갖는다. 부, 부사 수식 갖는다. 수, 수동 운용 갖는다. 시, 시제 갖는다. 구, 구문 갖는다. 형, 형식 갖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6가지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6가지 다 갖췄잖아요. 그렇죠? 그 6가지 중에 마지막 6번째 거. 형식을 가진다라는 어떤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형식까지는 뭐예요? 삼형식 가질 수 있잖아요. 명사절을 받을 수 있는 타동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일단 삼형식.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준동사가 형식 가질 수 있고 동명사가 형식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됐습니까? 다음. 자, 요거 해주세요. 2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네, 이거는 빨리 하고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어차피 이 강의 시간을 제가 좀 더 줄이면은, 제가 35분대로 끊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바 누르고 해석하신 다음에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갈게요, 저. 자, 재준비 계획, 재난 준비 계획. 재난, 그쵸? 막 홍수 같은 거, 지진 같은 거,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획은, 자, 더욱더, 자, like 나왔는데, like가 뭐뭐와 같은이라는 전치사예요. 네, 전치사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is랑 about 합쳤을 때 뭐뭐에 대해랑 뭐뭐이다랑 합치니까 뭐뭐에 대한 것이다라고 맞나요? 네, 대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like 나왔으니까 뭐뭐와 여기 이다니까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뭐뭐와 같다. 뭘이 있으니까 더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랑 더 같아요? 훈련과 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마라톤을 위한 훈련이죠. 이거 for 전치사잖아요. 그렇죠? 뭐뭇을 뜻이 여러 개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를 위한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마라톤을 위한 훈련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보다? 훈련보다. 자, 여기서 훈련이 명사로서 나온 거니까 또는 이게 동명사일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건 품사가 명사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전치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보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훈련보다. 뭘 위한 훈련입니까? 하이점프 컴페티션이나 또는 스프린팅 이벤트라고 했는데 하이점프, 높이뛰기 점프 대회 이런 거죠. 그렇죠? 또 스프린팅, 요거는 단거리 경주예요. 단거리 경주나 높이뛰기 어떤 대회를 위한 훈련보다는 마라톤을 위한 훈련과 같다. 더욱더 비슷하다라고 한다는 거는 잘 보세요, 여러분. 단거리 경주는 금방 끝나야 끝나요. 금방 끝나죠. 마라톤은 금방 끝나야 끝나요. 안 끝나죠. 그러니까 재난 준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끝나 안 끝나?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안 세워야 한다?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지금 달리기 하자는 게 아니야. 달리기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장기전이다. 장기전. 이건 뭐예요? 단기전이다. 요 구분을 해달라. 그래서 재난준비 계획이 장기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해주세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구조 분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가볼게요. 물 한 잔 마시고. 자, 생태계는요,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올드가 접속사거든요. 주어고, 예, 동사예요. 네. 네, 여기 묶어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묶어주시고. 여기도 묶어주시고. 끝까지 묶어야 되나요? 여기까지. 지금 잘 보시면요. 지금 올드가 이끄는 문장이 지금 주어, 여기 주어 썼죠? 동사적 있고, 이게 부사구예요, 지금. 여기 들어간 게 부사구야. 부사구, 부사구. 적어볼게요. 여기 콤마 사이에 있는 요게 부사구고 얘도 지금 부사구거든요. 기간 동안이라는 것도 부사구인데 이 부사구 두 개랑 주어 동사랑 한 번에 엮여져 가지고 올드부터 여기까지 묶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주어, 동사, 부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앞에는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이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해석을 한번 쭉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또 해드릴게요. 자, 생태계는요 역동적이다. 그리고 비록 어떤 것들은 인듀어라면 지속되다예요. 계속되다. 지속될지도 모르지만 올도랑 붙여서 해석하니까 올도가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니까 비록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명백하게 아니죠. 이 뜻이 두 가지 있어요. 겉보기에란 뜻이 있고요. 또는 명백히란 뜻이 있어요. 이 apparently가요. 뜻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이거예요. 겉보기에는 변하지 않은 채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콤마 사이에 pp가 나오잖아요. pp 딱 하나 나온 거 우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9번 문장에서 본 적 있어요. 9번 문장에서 앞에 펴보세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자, concentrating 나오고 뒤에 filled with expectation. filled 이게 분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동떨어져 가지고 분사가 딱 나오면은 요게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는데 부사일 때 제가 과거 분사 구문이라고 했어요. 과거 분사 구문일 때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뭐 된 채로가 있었고 또 그리고 뭐뭐 되다라고 해석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뭐 되다는 이 PP 형태가 맨 뒤에 나왔을 때 근데 지금 여기 사이에 나오거나 앞에 나오면은 얘로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해석을요 겉보기에는 변하지 않은 채로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다시 자, 생태계는 역동적이다. 비록 어떤 것들은 지속되지만 겉보기에 어떤 변하지 않은 채 지속되지만 이라고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for은요 아까 뭐뭐를 위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뭐뭐 동안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동안. 이 기간 동안에 period 하면 기간이거든요.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at 나왔네요. 자, that 무슨 that이죠? that 알아볼까요? 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얘 선행사. 선행사 있고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왜 불완전하죠? 네, 주어 없어요. 불완전해. 뭐예요 이거? 네, 관계대명사. 여러분 관계대명사도 제가 묶었잖아요. 어디까지 묶냐면요. 여기까지 묶어주세요. 라이프 스팬까지. 관계대명사 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관계대명사는 이 안에 대명사 들어가 있고 주어 역할 하는 게 있고 동사 보호기 때문에 지금 문장을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관계대명사 구예요?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네, 절이죠 절.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자, 긴, 비교하여,
지금 in comparison with 하면 비교, 뭐뭐와 비교하여거든요. 한 번에 그냥 전치사로 봐주세요. 네, 한 번에. 자, 인간의 어떤 라이프 스팬 하면 수명이에요. 수명. 인간의 수명과 비교하여서 긴 기간이에요. 인간의 수명과 비교해서 긴 기간. 긴 기간. 긴 기간. 기간을 꾸며주고 있어요. 기간은 명사예요. 명사 꾸며주니까 품사 뭐예요? 네, 형용사절이에요. 관계 대명사 절은요, 형용사절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이거 보고 쓰려고 하지 마시고, 형용사절, 듣고 적으세요. 형용사절, 형용사절. 네. 됐습니까? 형용사절. 형용사절에 수식받고 있는 이 긴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자, 인간의 어떤 수명과 비교해서 긴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체 묶어가지고는 제가 아까 부사구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들은 해야 하고 한다, 바뀐다, 결국에 바뀐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change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없죠. 자동사죠, 그렇죠? 자동사면은 이게 해석이요. 바꾸다가 아니라 바뀌다예요. 바꾸다는 뭐뭐 대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바뀌다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다. 자, 지금 해석은 다 했고 구조분석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용을 뭔지 몰라. 내용이 뭐야? 생태계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야? 일단 마지막에 바뀐다고 했잖아. 결국 바뀐다고 했잖아. 바뀌는 거지. 그럼 바뀌는 걸 텐데 왜 이걸 썼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코시스템, 생태계는요, 역동적이래요. 여러분, 역동적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예요. 자, end가 나왔어요. end 나오면 뒤에도 같은 소리 나올 거예요? 다른 소리 나올 거예요? 같은 소리 나와요. 벗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도 바뀐다가 나와야 돼. 근데 바뀐다 나오는 문장 여기부터 막 쭉쭉 여기까지 막 간단 말이에요. 아래가. 이해됐어요? 제가 아까 올도를 여기 콤마까지 묶었지만 지금은 여기까지 묶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거 지운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올도어에 대한 특징을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올도어를 한글 뜻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비록 내가 배가 고프지만 이렇게 하고 빈칸이 나왔어. 밥을 먹었다가 나와야 돼? 안 먹었다가 나와야 돼? 밥 안 먹었다가 나와야지. 왜? 비록 고프지만 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배가 고프면은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근데 비록과 뭐뭐 하지만이 들어가니까 밥을 안 먹는다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물어보시면 뭐냐면 이 비록이 있는 이 올도가 있는 절하고 이 뒤에 있는 주절하고 역접이에요, 순접이에요? 그쵸? 이 비록이 이 하지만이 합쳐지면은 순접이겠지만 지금 배가 고프다. 이 안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배가 고프다랑 밥을 안 먹는다랑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역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지금 올도어 나왔잖아요. 올도어 뒤에 어떤 것들이 지속된대요. 지속되는 거는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잖아. 근데 이 뒤에 주절은 뭐예요? 바뀐다잖아. 그쵸? 그럼 지속된다랑 바뀐다랑 이 순접 단어예요, 역접 단어예요? 역접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접을 적으세요. 역접.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이 문장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딱 봤을 때 배가 고픈지가 중요한 거예요? 밥을 안 먹은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주절은 여기에요. 밥을 안 먹은 게 중요한 거예요. 밥을 안 먹었다고. 이해됐어요? 비교해 보세요. 올도 절이 있어요. 변하지 않은 채도 있고 지속된 것도 있고 뭐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수명보다 비교해서 긴 기간 동안 지속되긴 했지만 이라고 했다는 거는 그 지속된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변한 게 중요한 거예요? 변한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 주절이잖아요. 네. 배가 고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안 먹은 게 중요하다고. 됐어요? 배고팠으면 밥 먹어야지. 밥을 안 먹었잖아. 그게 중요한 사실이지. 됐습니까? 지속됐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 변했다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겁나 중요한 거죠. 됐어요? 이제 마지막. 잘 보세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 빈칸 뚫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빈칸 문제를 풀게 되실 때 이 빈칸 문제를 푸는 제가 어떤 방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빈칸이 뚫리잖아요. 이거 풀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이 and 앞에 있는 이 단어를 보고 유추하는 거. and는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뒤에 빈칸도 앞에 있는 다이나믹을 뭔가 좀 다이나믹과 관련 있는 그런 부분 표현이겠다라고 해가지고 역동적이니까 변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이게 단어 모른다라고 할 때는 지금 although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although 뒤에는 endure은 지금 이 change랑 같은 색이에요, 다른 색이에요? 예, 반대 색깔이에요. 예. 변하면은 지속되지 않는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지속된다는 변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변한다는 지속된다는 다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빈칸 뚫렸을 때 although가 있잖아요. although 있으니까 although가 있다는 거는 이 뒤에 endure과 although를 관련돼 가지고 반대되는 것이 여기 빈칸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빈칸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although를 활용하든가 아니면 and를 활용하든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일단 지금 이해만 해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요 문제고요. 요거 마지막 끝 아닌가요? 네. 요것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됐나요? 가볼까요? 자, 보세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요거 가주어예요. 요거 ed 쓰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요거 to부터 어디까지야? 네, 여기까지. 맞나요? 네, 요거 진주어예요. 해석은 여기 넣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위험하다, 위험천만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o off 하면 벗어나다는 뜻이고요. 자, on their own 하면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 다음에 to try,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지금 요게 일형식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투부정사도 준동사고 준동사도 형식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형식을 봤더니 go off, 벗어나는 거에 대한 대상이 지금 안 보여요. 투부정사 또 나왔으니까 안 보여요, 지금. 그렇죠? 명사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자동사로 빼가지고 그냥 벗어난다 라고 하면 되시고, 스스로 벗어난다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요게 문장이 끝났으니까 여기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다. 투부정사 부사할 때는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도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자, 어떤 새로운 거냐면요, 대시도 꾸며주네요. 자, 왜냐면은 대시 나왔는데 다 앞에 선행사가 있죠. 그리고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네, 주어가 없네요. 네, 불완전이에요. 됐습니까? 자, 어떤 거냐면 아마도 성공적이지 않은, 바로 시작부터라는 뜻이에요. 시작부터 바로 성공적이지 않은 그러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일단 정리만 해드릴게요. 자, 지금 대시 선행사가 있고 뒤에 불완전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대시는 무슨 대시죠? 네,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뒤에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나올까요? 단어가 나올까요? 문장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이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비동사 나왔으니까 동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접속사 역할도 하고 관계시키는 접속사 역할도 하고 대명사인 주어 역할도 하니까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있으니까 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자, 성공적이지 않은 어떤 것, 시작부터 성공적이지 않은 어떤 것을 꾸며주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은 명사죠. 어떤 것을 꾸며주니까 관계 대명사 절은 무슨 절이에요? 형용사 절. 아까 배운 거예요, 이거. 됐습니까? 자, 시작부터 성공적이지 않은 어떤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떤 것부터 여기까지 묶어버리면 품사가 뭐가 돼요? 시작부터 바로 성공적이지 않은 어떤 것. 명사로 딱 떨어지죠. 그렇죠? 단어 2개 이상이죠. 그렇죠? 접속사로 시작되지 않았죠? 명사 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명사구가 이 try의 이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거죠. 시도하는데 어떤 걸 시도하냐? 네. 시도하는데 어떤 걸 시도해요? 이 목적어를 시도하는 거죠. 어떤 것을 시도하는 거죠. 됐어요? 이 투부정사도 형식을 취해야 안 취해요? 준동사에 포함되니까 준동사의 특징 6번째에 있는 형식을 취한다. 형식을 취하겠죠. 그쵸? 근데 뭘 시도하냐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바로 성공적이지 않은 새로운 어떤 것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한 전체가 목적어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해석 마무리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자, 이것은 위험하다. 뭐가 위험하냐면 벗어나는 것이 위험하다. 스스로 시도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어떤 새로운 거냐면 아마도 성공적이지 않은 바로 시작부터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right는 여기서 오른쪽이 아니라 바로라는 이제 부사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죠? 표기하시죠? 네, 그만. 됐죠? 자, 여기까지 영상 찍고요. 복습 필요하신 분들은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